시댁.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노인네 생일을 매번 이렇게 챙겨주니 자식은 챙기지도 않는데 말이다. 내가 너 볼 낯이 없다. 무슨 소리세요? 남편이야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죠. 오늘만 해도 아버님 생신 못 챙겨드려서 괴로워하던데요. 내가 아들을 모르냐? 그놈이 그럴 리가 없지. 회사 돌아가는 사정도 빤하고 네가 중간에서 고생이 많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아버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됐어.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놈 마음은 내가 잘 알지. 밥이나 먹자꾸나.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참치회 잔뜩 시켰다. 너무 맛있겠네요, 아버님. 어머님도 참치회 참 좋아하셨는데. 어머님 생각나네요. 그러게 말이다. 좀 더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 잔뜩 먹었을 텐데 뭐 그리 급하다고 일찍 가버리는지. 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은 더 오래 사셔야죠. 회사도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나마 성민이가 날 보살펴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성민 너도 고생이다. 그러게 내가 요양원 들어간다고 할 때 들어가라고 한 거지. 왜 고집을 피워서 이 고생을 한다니. 지 부모 모시는 것도 힘든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시아버지 병수발은 어떻게 된다고. 꼭 피가 섞여야 가족인가요? 전 아버님 제 친아버지를 생각하는걸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어머니 아버님이 제 부모님 같았다고요. 그리고 저 힘들까봐 아버님이 간병인까지 부르셨잖아요. 제가 하는 거라곤 시간 날 때 와서 같이 식사하고 수다 떠는 거밖에 없는걸요? 그게 어디 쉽니? 친자식도 안 하는걸. 내가 미안하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괜히 살아서 널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런 소리 마시라니까요. 전 이렇게 아버님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아시겠죠? 알았어. 근데 이건 뭐냐? 홈캠이요. 물론 간병인 아주머니가 대부분 같이 지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요새 노인 혼자 사는 집에 이걸 꼭 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위급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아버님은 몸도 안 좋으시고요. 이거 집에 달면 아버님이랑 저랑 언제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세상 참 좋아졌네. 그죠? 제가 여기 달게요. 간병인 아주머님께도 따로 말씀드렸어요. 그래, 고맙다.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그 생각만 하면 막막해. 뭘요? 아버님 얼른 식사하세요. 약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아주머니가 꼭 챙겨 드시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너도 많이 먹거라. 그날 밤. 이제 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아버님 생신인데 늦게라도 집에 들르지 그랬어. 아님 전화라도 하든가. 아버님 내심 기다리는 눈치던데. 어차피 당신만 기다리는데 뭐하러 내가 가? 나 보면 잔소리만 하지. 나도 노인네 잔소리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지금도 자기 회사 내가 살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한마디를 안 하잖아. 아, 필요한 소리니까 하시지. 아버님 언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봤어? 그래서 일은 잘했어? 당연히 잘했지. 하루 종일 시달리니까 힘들어 죽겠어. 나 샤워하고 올 테니까 옷만 정리해줘. 알겠어.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양복에 술 냄새가 다 뱄네. 근데 이게 뭐야? 여기 여자들 있는 술집 아니야? 전에도 그러더니 아니 아버님은 이런 데 안 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런 데를 드나드는 거야? 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날 텐데. 아버님 이런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어쩌려고 이래. 잠시 후. 아우 라면이라도 좀 끓여줘. 술을 하도 먹었더니 속이 울렁거리네. 당신 이게 뭐야? 뭔데? 전에도 그러더니 또 여자 있는 술집을 갔어? 그냥 술집 가도 되잖아. 솔직히 아버님은 술집 자체를 별로 안 갔다는데 당신 자주 가잖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
꼭 이런 데 가야겠어? 내가 말했잖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거래처가 이런 데를 원하는 걸 어떡해? 나도 적당히 비위만 맞췄어.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런 데 많이 갔고. 아버님이?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이것하여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본 게 다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술집은 필수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런 데서 흥도듬해서 일하는 게 정석이라고.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회사 맡게 될 텐데 뭐 이런 일에 내가 변명을 해야겠어? 당신도 사모님 될 거면 적응 좀 하지. 뭐 좋은 일이라고 적응을 해? 그럼 당신 놀리는 사업가들 전부 다 이런 술집 다닌다는 거야? 더럽게? 더럽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더 더럽지. 막상 가보면 별거 없어. 전 그럼 따라오든지. 그런들 내가 왜 따라가? 그럼 조용히 있던가. 나도 아버지 회사 살리느라 힘들어. 문제가 한둘이 아니야. 꼭 문제 떠안기 싫어서 병 핑계로 나한테 떠넘긴 것 같다니까? 아버님이 그럴 리가 없지. 당신은 꼭 아버지 편만 들더라. 아무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괜히 이런 걸로 시비 걸지 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먼저 잔다. 맨날 저런 식이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술집을 안 가면 사업이 안 된다니 말이 되냐고.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맞아? 아버님도 불안한 눈치던데. 맨날 거래처랑 술 먹는다고 늦게 들어오고. 다음날 집. 어? 이거 남편 서류 가방 아니야? 회사 갈 때 항상 들고 가던데 까먹고 그냥 갔나 보네. 어차피 아버님 댁도 들러야 하니까 가는 김에 갖다 줘야겠다. 1시간 후 회사. 여기가 사장실이라고 했는데 사무실 구조가 은근히 복잡하네. 근데 웬 큰 소리가 이렇게 들려? 싸우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말을 토달면 바로 잘라버릴 거라는데 그럼 저희 보고 어쩌란 거냐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단 말도 몰라요? 저희도 좋아서 눈 감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 돈 사적으로 쓰시게 두면 안 돼요. 안 그래도 회사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고요. 전임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진심을 쏟아부으셨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말하시라니까요? 비서님도 솔직히 잘릴까봐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전 그러면 전 사장님께 직접 말하던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회사 돈을 쓰다뇨? 지금 제 남편이 사적으로 돈을 썼단 거예요? 깜짝아. 언제 거기 계셨어요? 남편이 가방을 두고 가서 갖다 주려다가 우연히 듣게 됐네요.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란 거죠? 이미 들으셨으니 어쩔 수 없네요. 맞아요. 저희한테 대놓고 본인 비자금 만들도록 시킨다니까요? 저희도 회사 다닐 맛이 없어요. 맨날 하는 일이라곤 그런 거밖에 없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저희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모님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사모님, 안 그래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까 직원들끼리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이 그러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저도 뭔가 했을 텐데. 제가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남편 어디 있죠? 모르겠습니다. 자주 말도 없이 자리 비우셔서. 보나마나 골프 치러 갔겠죠. 사장실에서도 맨날 골프 연습이나 하고 있던데. 아마 뒷돈 챙겨서 골프 치는 데 쓸걸요? 골프 장비들도 죄다 비싼 거던데. 아마 우리 회사가 망하면 사장 골프 치는데 돈 다 써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전부가 그래요. 전 사실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대체 전 사장님은 언제 건강이 회복되신대요? 저희도 새 사장님 들어오고 나서 죽겠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모로 직원분들께 죄송하네요. 이 사람이 정말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잠시 후 회사 앞. 회사 돈을 쓰다니 대체 무슨... 직원이 괜히 그런 소리를 하진 않을 거고. 가뜩이나 아버님이 자리 비우고 회사가 불안정한다고 들었는데 왜 저러는 거야? 불안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안 되겠어.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야겠어. 그동안 저 사람 수상한 짓거리에도 괜히 아버님 신경 쓸까봐 참았는데 이번 건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 건병인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네. 여보세요?
안 그래도 가려다 중이었는데. 네? 아, 아버님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일? 일단 갈게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준비도 못했는데,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잠꼬대 한 번 없이 조용히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침대에서 왜 떨어지셔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갈걸. 괜히 남편 회사 들르느라고 늦게 갔다가 아버님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아버님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노인네 드디어 죽었네. 대체 언제 죽나 했어.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내가 말했지. 당신한테는 애틋한 시아버지일 줄 몰라도 나한텐 한없이 한심한 아버지였다고. 사업도 맨날 실패해서 처자식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만들어 놓고, 그나마 말년에 사업 성공시켰으면 바로 자식한테 넘기든가 해야지. 욕심은 더럽게 많아서 절대 안 내놓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사람이 제때 물러서야 욕을 안 먹는 법이야.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 물러날 때 물러날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님이 괜히 회사를 안 넘기겠어? 아까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나 같아도 못 넘기겠더라. 안 그래도 직원들 하는 말 들었어. 당신 뒷돈 챙겼다던데. 정말 그래? 뭔 소리야. 또 어디서 헛소문 듣고 왔네. 꼭 살림만 하는 여자들이 이상한 헛소문 지어서 퍼뜨린다니까? 다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뭐 어디 실컷 떠들어봐. 뭐 당신이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될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장례부터 치러. 당신도 그래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후회도 안 할 거고. 다음 날 장례식장.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상주잖아. 어떻게 자리를 지키는 법이 없어? 오는 손님들이랑 시시덕거리고 술만 마시고 그러다 자고.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린다고.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원래 장례식이 그러려고 있는 자리야. 나도 손님 맞느라 피곤해. 오는 손님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굽신거리는데 당신 같으면 기분이 안 좋겠어? 어떻게든 나한테 잘 보여서 지들 계약 잘 떼내리는 게 보이는데 내가 술잔이라도 기울여줘야지. 그렇게 한두 잔 마시면 취하게 돼 있고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라도 자둬야 체력이 생기지. 장례 끝나자마자 내가 정식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될 텐데 병든 닭처럼 비실될 순 없잖아.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시비 걸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그걸 발이라고 해? 최소한의 자식돌이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버님이 이 광경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이미 죽은 노인의 생각까지 해야 돼? 그러는 당신이나 잘해. 하는 거라고는 인사하는 거밖에 없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 당신 이러는 거 두고두고 후회할걸? 나중에 잘못됐다고 빌어도 소용없어. 대체 무슨 말이야? 어제도 비슷한 소리 했잖아. 나 모르게 무슨 계획이라도 세웠어? 자차 알게 될 거야. 난 좀 더 잘 테니까 당신이 손님 맞든지 해. 또 잔다고? 이럴 거면 아예 집에서 쉬지 그래. 다음날 집. 이 사람은 아버님 발인도 안 지켜보고 대체 어딜 간 거야? 그래도 자식 노릇은 해야지. 정말 어쩌려고 이래. 왔어? 뭐야, 당신 집에 있었어? 나 잠자리 가리는 거 알잖아. 장례식장에서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 당신도 그랬잖아. 집에서 아이 쉬라고 그럴 거면은 말 들었는데 왜 뭐라고 해. 그래도 발인은 지켜야지. 당신이 유일한 핏줄인데. 나 혼자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어차피 아버지는 내가 발인 지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할걸. 그건 그렇고 이거나 받아. 이게 뭔데? 뭐긴 이혼 서류. 지금까지는 아버지 눈초리도 있고 해서 못 줬는데 이제 반대할 사람도 없으니 주는 거야. 나랑 이혼하자고? 그럼 장례식 첫날 했던 얘기가 다 이런 거였어? 당신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이래? 이러려고 아버님 돌아가시길 바랬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이렇게 버림받기 싫었으면 진작 내 편을 들었어야지. 당신은 늘 아버지 편만 들었잖아. 난
나 내조하고 내 편들 배우자가 필요한 거지. 당신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짐 싸서 나가. 내가 돈은 적당히 줄 테니까. 지금 돈이 문제야?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이래. 당신 설마 이러길 기다렸던 거야? 몰랐어? 난 당신이 눈치챘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내 집에서 나가. 이제 이 집에서 당신 편들 사람 없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라고. 아버지 회사도 내 거고 재산도 내 거라고. 당신도 알지?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아닌 거. 그 정도 상식은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까분 거고 다 당신 업보야.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없다고. 그날 밤 숙소.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단박에 내쫓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버님 없으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일주일 후 식당. 아니 아줌마, 일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살림은 해봤다 해서 기본은 할 줄 알았는데 영락 없이 아가씨 솜씨네. 이런 식이면 돈 못 주지. 손빠른 아줌마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죄송해요. 제가 식당 일은 처음이라. 그래도 적응하면 금방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우리 일이 그렇지가 않잖아. 면접 보러 올 때도 뭔가 이런 일 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불안했는데 본인이 일 열심히 하겠다 해서 내가 뽑아준 거 아니야. 손님들도 항의가 장난 아니라고. 여기서는 무조건 손이 빨라야 한다고요. 계속 이런 식이면 바로 자를 줄 알아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왔네. 주문부터 받아요. 네. 손님 한 분이실까요? 김성미 씨 되시나요? 네? 제 이름은 어떻게 하시고 장진수 사장님 일로 찾아뵀는데요. 괜찮으시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 일이요? 대체 무슨 일로? 잠시 후 카페. 제가 오래 얘기는 못하거든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버님 일이라면 남편이랑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유언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우선 유언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이요? 보시다시피 회사와 사장님이 소유하신 재산 전체를 며느리인 김성미 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저한테요? 아니, 남편이 지금 아버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남편은 본인이 다 물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이 모든 일을 예측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 경영을 해본 적도 없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장님이 이걸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동안 남편분이 사장님을 대신해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벌인 비리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증거 남겨놓으셨고요. 아버님이요? 그럼 다 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사장님이 쓰신 자필 편지입니다. 며느님께 전달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며느님 법정 대리인이나 마찬가지니 앞으로 곤란한 문제는 저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전 이번 바쁜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부 편지. 성미야, 네가 이걸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겠지. 시아버지 병수발이 쉬운 것도 아닌데 늘 자차해서 와줘서 정말 고맙다. 말로는 간병인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네가 괜히 그래도 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버려지는 건 아닐까 무섭기도 하고. 딸 같은 며느리 없대지만 넌 내 딸 그 이상이다. 딸이라고 해도 네가 한 것처럼 하진 못할 게야. 너도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놈이 내 회사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놈이 어릴 적부터 내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고 틈만 나면 동네 애들 돈을 뺏고 다녔거든. 그래도 어릴 때니까 지금은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맡겼는데 그 버릇을 못 고쳤나 보더라고.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사에 출근도 별로 안 하고 그나마 출근하는 날이면 거래처들 돈 뜯기 바쁘고 직원들 부려먹기나 하고 그러더라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을 못 마친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어. 그 생각만 하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아, 그래도 너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너로서는 아마 내 제안이 당황스러울지도 모른다. 평생 살림만 해온 네 입장에선 갑자기 내 회사를 맡아달라고 하니 믿기지 않겠지. 하지만 넌 내가 봐온 사람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선하단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부디 내 회사를 맡아주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그 보답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마저 하마. 직후 카페. 아버님, 언제 편지까지 남기셨어요? 이렇게 된 이상 아버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낼 테니까 아버님 회사 제가 꼭 살릴게요. 부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집 앞. 왜 찾아왔어? 난 더 할 말 없다니까. 나 설득할 생각이라면 어림도 없어. 이미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마음 굳혔으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는지. 이미 나 변호사랑 상담까지 했다고. 나도 설득하려고 온 거 아니야. 서류 주려고 왔어. 서류라면 이혼 서류? 그럼 합의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합의해야지. 내가 고집 부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동안 아버님 때문에 당신이랑 산 거지. 아버님 없었으면 굳이 당신이랑 안 살았어. 참나. 솔직히 당신도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옆에 붙어있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테니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아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 병수벌을 들여. 마음대로 생각해. 이제 남남되는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뭔 상관이겠어? 뭐, 나도 이혼 서류까지 챙겨온 사람한테 이제 험한 말하고 싶지는 않다. 아, 그래도 그동안 우리 아버지 병수벌 든 노고를 생각해서 뭐 위자료는 줄게. 그 이상 바라면 곤란해. 솔직히 당신 맨몸으로 시집 왔잖아. 그럼 갈 때도 맨몸으로 가야지. 마음대로 해. 할 말 다 끝났으니 이만 갈게. 뭐, 그러던지. 쟤 저거 웬일이래? 울고불고 하면서 끝까지 잡을 줄 알았는데 깔끔히 떨어져 나가니까 좋긴 한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네. 아, 됐다. 안 그래도 할 일 많았는데 이혼이라도 쉽게 되니 다행이네. 2달 후 법원 앞. 요새 몰골이 많이 안 좋아졌다.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여기야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와서 사회생활이라곤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와서 남의 돈 벌어먹으려니까 힘들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공주처럼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야 아마. 그러게 아버지 편만 들지 말고 내 내조만 확실히 했어도 이렇게 버림받을 일은 없었지. 다 당신 업보야. 그래도 보람있긴 하더라고. 위자료도 잘 받았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영 냉정하지 못해서 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운영하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쉽게 종이 많아서 큰일이란 말이지. 아무튼 이제 연락할 일 없는구나. 완전 남남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곧 볼 일 있을 거야. 그때 봐. 뭔 소리야? 근데 당신을 왜 봐? 아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분명 법적인 문제 없게 처리했는데. 아, 찝찝하게 왜 저래? 다음날 회사. 좋은 아침.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 내가 지시했던 업무는 바로 보고해놔. 그리고 조비서 차 좀 끓이고. 관절기라 그런가 목이 좀 아프네. 응? 뭐야? 화장실이 왜 이래? 누가 내 허락도 없이 가구 배치를 싹 바꿔놨어? 난데? 어제 보고 또 보네. 뭐, 뭐야 당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동안 외부인이 무단으로 사장 자리를 꿰찼다 하더라고. 나도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회사에 못 나와봤는데 역시 주인 없는 집은 티가 나는지 그만 도둑질을 당해버렸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되찾으려고 왔지. 여기 주인은 나니까 내 맘대로 꾸며봤어. 조비서님이 도와줬고. 뭔 소리야? 당신 이혼당하더니 미쳤어? 이 방이 왜 당신 차지야? 사장이 내 차지지? 이러려고 곧 보려고 한 거야? 아, 조비서! 얼른 이 미친 여자 좀 끌어내려. 어?
왜 내 팔짱을 껴? 나 말고 이 여자 끌어내리라고. 단체로 미친 거야, 뭐야? 사장님은 이분 맞으십니다. 저희도 2달 동안 혼선이 있었는데요. 전임 사장님이 보관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제야 공식 절차대로 사장 재선임이 이뤄진 겁니다. 자료 보여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뭐? 그게 뭔 황당한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뭘 남겼는데? 글자 못 읽어? 읽어봐. 시부 유서. 나의 모든 재산, 회사, 주택, 토지 등은 며느리 김성미에게 양도합니다. 아들에게는 나의 재산 일부라도 중요하지 않으며 이것은 그동안 내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대가입니다. 비리 증거는 내 전담 변호사에게 맡긴 녹음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내 재산을 갖고자 소송을 벌이는 경우에는 해당 비리 자료로 회사 자체에서 고소가 이뤄질 수 있음을 숙고 바랍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나? 그동안 무단으로 사장직 차지한 것도 문제 제기하려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당신도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자리 내놓겠다 하면 봐줄게. 대체 뭔 녹음 자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내가 겨우 이런 협박에 넘어갈 줄 알아? 저 유서도 그냥 네가 아버지 부축해서 쓰게 한 거 아니야. 나도 다 알아보는 수가 있어. 녹음본도 복사본 갖고 있는데 틀어드릴까요? 사장실에 제가 녹음기를 설치했거든요. 전임 사장님이 시키셔서. 외부 사람들이 사장실 숱하게 드나들었죠. 그때 했던 말들이 다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직접 듣고 싶으신가요? 뭐? 아니 그럼 네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 월급 주는 게 나인데? 전 어디까지나 전임 사장님께 고용됐지 그쪽에게 고용된 건 아니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녹음본. 그러니까 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해달란 거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한다고? 글쎄 사장 바뀐 뒤로 방식이 바뀌었다니까요. 왜 유명한 맛집 가면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는 곳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희도 증빙이 있어야 거래를 하죠. 사람 못 믿어요. 내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았는데 설마 따로 챙기겠냐고요. 현금 영수증이라도 끊어줄 테니까 잔말 말고 현금으로 준비해요. 안 그러면 계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현금을 안 내면 계약을 끝내겠단 말인가요? 그렇게 들렸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솔직히 당신 회사같이 조그만 회사는 계약 하나만 들어줘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위에 맞추라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싫으면. 아, 알겠습니다. 현금으로만 준비하면 문제 없는 거죠? 나중에 정산 안 됐다고 돈 더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다른 회사는 그렇게 했다던데. 그래서 계약금 2배 냈다고.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문제 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래 그건 소문이 잘못 난 거지. 그 회사가 실제로 계약금을 안 냈다고요. 그래놓고 냈다고 거짓말한 거고. 왜 이렇게 의심들이 많나 몰라. 그렇게 계약하기 싫으면 관둬요. 그쪽 회사 말고도 우리 회사랑 계약할 회사 자꾸 넘치니까. 알겠어. 직원 통해서 현금으로 보내드릴게요. 혹시나 해서 말한 거예요. 그 혹시나에 서로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한 방에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내가 정식 사장만 내면 바로 거래처 정리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괜히 피해 입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들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직후 회사. 뒤에 더 있지만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대충 어떤 증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또 뭐라고? 겨우 이딴 녹음 파일로 내가 물러설 줄 알아?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다 사장 돈이지 누구 돈이야? 내가 그렇다고 니들 월급 한 번 밀린 적 있어. 회사가 망할 뻔했냐고. 그런 적 없잖아. 근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 얼마든지 소송 걸어봐.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유일한 핏줄인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이 여자가 유산을 받는 게 말이 돼? 유류분 정부 소송인가 뭔가 그거 걸 거야. 분명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그래? 그럼 이것도 틀어줄게.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보자. 오늘 틀 게 정말 많네. 죄를 정도껏 지었어야지. 또 뭔데 그래? 뭐가 이렇게 많아? 홈캠 영상. 네가 여긴 무슨 일이냐? 곱빼기도 안 보이다니만. 와이프가 그러던데요. 아버지가 나 은근 기다리는 눈치더라고. 어제가 아버지 생일이었잖아요.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와봐야죠.
무슨 속셈이야? 서운하네. 반려주기는커녕 무슨 속셈이냐 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나도 효도란 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안 받아주니까. 뭐 그래도 눈치 빠른 건 여전하시네. 내가 아버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알죠?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 얼굴만 보는데도 이렇게 시꺼부러지. 그, 그래서 나를 죽일 셈이야? 난 그냥 두면 알아서 빨리 죽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더라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 말이 딱 맞아. 그래도 걱정 마요. 내가 회사 알아서 경영해 줄 테니까. 보란 듯이 성공할 테니까 하늘에서 지켜보라고요. 그럼 오늘 내가 한 지 저절로 용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잘 가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간명인도 1시간 뒤에 나올 겁니다. 어디 바닥에서 잘 뒹굴어 보세요. 나중에 하늘에서나 봅시다. 너, 당장 일으키지 못해.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직후 회사. 어때? 나도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버님 마지막 눈 감은 모습도 못 봐서 죄책감에 홈캠이라도 들어가 봤는데 여기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었지? 뭐야? 이 동영상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집에 홈캠까지 달아놓은 거야? 아버지랑 다 짜고 친 거였냐고? 글쎄, 유서나 녹음 파일은 아버님이 미리 생각해 두신 것 같은데. 아버님도 자기 아들이 재산에 눈이 멀어서 자기 침대에서 떨어뜨려 죽일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 살인마 놈아! 조비서님, 경찰엔 연락했나요? 네, CCTV 영상은 어제 보냈고 오늘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올 것 같네요. 뭐? 경찰이 오고 있다고? 조비서 진짜 왜 이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차피 감옥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잘 보일 필요는 없죠. 그동안 모신 것도 전임 사장님 아들분이라니까 예의만 지킨 것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사장 되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그 결실을 이루게 됐는데 어떻게 날 끌어내려? 어떻게? 했다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해. 무조건 이 회사 내가 차지할 거라고. 그 노력이란 것도 적법해야 인정을 해주지. 살인을 노력이라 볼 순 없지. 아, 밖에 경찰차 소리 들리네. 그럼 잘 가. 이럴 순 없어.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에이. 지금 도망가 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래, 뛸 수 있을 때 뛰어봐. 교도소에선 네 맘대로 뛸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을 테니까. 직후 회사 앞. 이대로 잡힐 순 없어.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순 없다고. 어차피 죽을 노인네 며칠 일찍 보내준 것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강인호 씨, 어디 가시나요? 아, 누구세요? 저 강인호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귀신을 속이지 제 눈을 속일 순 없죠. 강인호 씨, 당신을 비리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누군지 알고 수갑을 걸어. 나 아니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러 그래? 당신 진짜 경찰 맞아? 여기 경찰관 신분증 있고요.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질 겁니다. 일단 가시죠. 조사가 아주 길어지겠네요. 저지른 죄가 한두 가지여야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회사 잘 운영하려던 거밖에 없어. 그럼 나한테 상을 주진 못할 마저 왜 벌을 주냐고. 억울해 죽겠다고. 계속 이렇게 협조 안 하면 업무 방해로 추가 처벌 가능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행동하세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나 알아서 한다고. 입쓰지 말라고. 여기 회사 직원분들도 일해야 되니까요. 조용히 좀 갑시다. 소란 일으키지 마세요. 니들 이러고도 무서울 줄 알아? 내가 꼭 천벌받게 할 거야. 내가 꼭! 석 달 후 교도소. 뭐야? 또 약 올리려고 왔냐? 법원에서 그렇게 약 올렸으면 됐지 여긴 왜 또 와?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지내나 들여보긴 해야지. 그래도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밖에서 사는 거보다 여기서 사는 게 더 체질이 맞나 봐.
하긴 여기서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절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옥에 쳐넣어?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아 그냥 침대에서 민 것뿐이라고. 멀쩡한 사람 바닥에 좀 부딪혔다고 바로 안 죽어. 노인네가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죽은 것뿐이라고. 고작 그것 때문에 날 20년 동안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이용한 건 너잖아. 몸 아파서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노인네 네가 꼬셔서 유언장도 말도 안 되게 써놓고 내 방에 녹음기까지 달아서 나 감시한 거잖아. 사업하다 보면 그깟 비리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다 회사 위에서 그런 건데 그런 데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 하들이 무섭지도 않냐? 그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애초에 위독한 아버님 침대에서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자식 얄돌이는 아니지. 아버님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거란 건 너도 알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누가 회사를 위해서 회사 돈을 챙기냐? 네가 회사 핑계로 뒷돈 챙긴 것만 해도 2억이 넘어. 그래서 네가 20년 동안 여기서 썩게 된 거잖아. 다 네가 한 짓에서 기인한 결과인데 왜 억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억울한 표정이 돼? 난 선고받으면 그래도 반성할 기민 보일 줄 알았어. 근데 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최악이더라. 아니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내 재산 다 뺐으니까 좋냐? 이러려고 이혼 도장도 그렇게 쉽게 찍어준 거지? 그때도 찝찝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자세히 좀 알아볼 걸. 내가 유일하게 휴가되는 게 그거야. 후회하면 뭐하니?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20년 동안 살 건데 정 좀 붙여봐. 여기가 집이나 다름없는데. 교동원들 말 들어보니까 같은 방 쓰는 사람들이랑 자주 싸운다며.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혹시 알아? 당신 20년 뒤에 나올 때 같이 산 사람들이 연이 돼서 도와줄지. 지금 나 놀리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찍 나갈 테니까 딱 기다려. 그땐 아무리 빌어도 안 봐준다고. 그래? 얼마든지 기다려줄게. 그럼 그때 봐. 우리 인연이 질기긴 한가 보다. 계속 봐야 되니. 그럼 간다. 명치금 좀 넣었어. 그걸로 과자라도 사 먹어. 같이 사는 사람들도 좀 나눠주고. 저게 이씨. 그딴 돈 개나 줘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두고 보자고 어디. 아버지,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눈 감을 때도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씩씩대더니 그 천벌이란 게 이런 거냐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천벌을 줘요? 그러나 아버지도 천벌 받아야죠. 평생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꾸중하기만 하더니 죽어서도 이러네. 이 진작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지. 다 당신이 초래한 거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날 괴롭혔으면 유산이라도 넉넉히 줘야지.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옆에 애한테 그 많은 재산을 주냐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기세등등해져서 저렇게 입을 함부로 나불대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저딴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있어야 되냐고. 대체 왜? 아이씨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 이러고 20년을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다음날 묘지. 아버님, 저 왔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그동안 아버님 회사 이어받고 이런저런 문제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자주 찾아뵀어야 됐는데. 아버님은 하늘에서 제가 하는 것들 다 보고 계시겠죠? 만약 제가 잘못하고 있음 언제든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실컷 혼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왜 꿈에도 한번 안 나타나 주세요. 저 안 보고 싶으세요? 전 아버님 보고 싶은데.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 아버님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버님, 저 꼭 보러 와주세요. 어머님이랑 같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아버님 역할 잘할 수 있게 잘 지켜봐 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해요. 1년 후, 그 뒤로 저는 정신없이 회사 경영을 맡게 됐어요. 사실 살림만 하다 큰 회사를 경영하려니까 여러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직원분들께 신세를 안 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직원분들도 다행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 덕에 이제는 사장직에 좀 익숙해졌어요. 예전보다 거래처도 많이 늘었고 수익도 꽤 늘었네요. 직원분들이 그 덕에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됐다고 깜짝 파티를 해주셨어요.
낙하산이라고 싫어할 법도 한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절 받아주고 축하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더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1년이 더 됐더라고요. 간간히 아버님을 뵈러 갔었는데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를 꺼내보곤 해요. 예전엔 편지만 봐도 울었는데 이제는 편지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리게 되더라고요. 꿈에서라도 뵈면 좋겠는데 영 나타나질 않으시네요. 어머님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평생을 일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쉬시는 게 맞고요. 한편 전 남편은 여전히 교도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소동을 일으켜서 독방에 여러 번 감금됐다고 해요. 아직도 본인이 나가기만 하면 사장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나 봐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데 그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이제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쓰러워요.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내일이면 저는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운이 좋게도 우리 회사 제품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사장인 제가 직접 가서 제품 설명도 하고 공장도 둘러보고 하려고요. 부디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떨리네요. 혹시 몰라서 영어 공부도 해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 비행기표를 끊어놓은 걸 보니까 해외여행 한번 안 가본 제가 한 회사의 사장으로 미국까지 가게 된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사람 일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정말이네요.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면 덜 떨릴 것 같은데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아요. 전 남편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올바로 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올 거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성실히 살려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힘내봐요. 그럼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